dun산동 동화수입니다. 이제 통합과학 같은데 역학, 힘과 관련된 힘과 관련된 학문이에요. 힘. 뭐 시스템은 틀린 거. 힘이 어떤 틀로, 어떤 원리로 움직이느냐. 거기에 이제 중력은 무거운 게 있으면 서로 인력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끌어당기는 거예요, 서로. 그 무게하고 중력하고 무게가 있으면 중력이 발생을 해요. 무거울 중이니까. 근데 질량은 우주에서 다 똑같아요. 무게는 지구에서 재는 거랑 달에서 재는 거랑 치면 지구보다 달이 쪼만해서 당기는 힘이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무게는 달라지는데 질량은 같아요. 근데 중력은 어쨌든 무게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그러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어요. 중력도 있고 핵력도 있고 마찰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힘들이 있어요. 전기력, 자기력도 있고 서로 작용하는데 규칙이 있대. 일정한 규칙을 시스템이라고 하고 특별히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생명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두 개를 보는 거야. 자, 지구하고 날다람쥐 이게 날아가죠. 날아서 뛰면 이쪽으로 떨어지면서 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력도 작용하고 이건 부력도 작용해요. 공기 중에서도 무거우니까 중력도 작용되고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게 날개를 활짝 피잖아요. 활강을 하니까 부력도 뜨니까 부력도 작용을 하고 공기가 이렇게 얘를 스치고 가잖아요. 마찰력도 작용을 해요. 고래도 물속에서 부력이죠. 물보다 가벼운 건 뜨고 무거운 건 내려가죠. 이것도 부력이고 공기보다 무거운 거는 가벼운 건 날아가고 가벼운 건 떨어지죠. 이것도 부력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해서 부력만 생기는 게 아니라 물도 생기고 공기도 생겨요. 뜨는 힘. 그러니까 무게 차이에 의해서. 자, 도마뱀이 자 이렇게 나무에서 기어자가 갈라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거칠거칠한 게 대응되는 게 마찰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힘하고 마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찰력보다 이동하는 힘이 커야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공동으로 작용을 해요. 자, 부력과 중력, 무거운 거는 반대잖아요, 그죠? 됐죠? 그러니까 마찰력하고 움직이는 힘하고도 반대잖아요. 이렇게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어쨌든 중력이 계속 이 중력도 마찰력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마찰력도 작용하고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이 탁자 위에 있으면 다시 그리면 탁자 위에 이게 물건이 있으면 이 밑으로 중력도 작용하고요. 요게 부력은 아니고 이걸 받치는 힘. 요 책상이 버티는 힘도 또 작용해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해돼? 근데 이걸 이쪽으로 미는 힘도 있으면 여기에서 요 바닥에서 요 파란 만큼 바닥의 넓이나 거칠거칠한 정도에 따라서 이쪽으로 반대로 마찰력이 있어서 움직이기가 힘든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요 내리는 힘하고 받치는 힘은 같은 거고 그러니까 안 떨어지고 있는 거고 요게 더 커야 마찰력보다 커야 오른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중력은 자, 질량이 있다겠죠. 우주 고유에 있는 물체는 모두 무게도 생기겠죠. 질량이 생기면 물체 상호 간에 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면 인력이라고 그래서 이걸 만유인력의 법칙이래요. 그러면 만유인력의 법칙은 거리의 제곱 왜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란 면이라고 친다면 어떤 m이라는 하나의 물체랑 작은 m이라는 물체랑 두 개 사이에서 발생을 해요. 이게 크면 곱해지니까 굉장히 큰 건데 거리는 멀리 떨어지면 이게 커지겠죠, 숫자가. 그러면 힘이 작아지겠죠. 그게 이게 만유인력이에요. 만유인력인데 여기다가 중력이 정도가 이 물질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G라는 그래비티라는 중력 상수를 곱해서 이거 숫자예요, 숫자. 보정을 해줘요. 그래서 R 제곱분의 M 곱하기 M 두 물체 사이에 나오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이렇게 된 공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통 지구에서는 지구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발견한다. 왜 그러냐면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게 움직이는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물체를 거의 끌어당기는 걸로 보이는 거라고. 근데 방향이 이제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작용할 테고 무게로. 여기서는 이렇게 수직으로 해갖고 여기로 작용해서 이 중심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중력의 크기는 무게라고 합니다. 무거움. 지표면에 가까운 중력의 크기는 왜 그러냐면 뭐라고 했어? 만유인력은 떨어질수록 R이 커지면 달라지죠? 작아지죠? 그러니까 지표면에 했을 때가 제일 크겠죠? 딱 붙었을 때가. 왜 더 들어가지를 못하잖아. 이렇게 땅을 파고들지 않는 한. 그게 9.8 이걸 상수고 질량에다가 9.8을 이게 이제 보정해서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뉴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에다가 9.8을 곱해가지고 하면 이게 힘의 크기예요. 중력의 힘의 크기. 무게로 당기는 힘의 크기. 됐나요? 자, 물체 사이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A와 B가 있는데 서로 크기는 요게 당기는데 봐봐요. 이게 크다고 크고 이게 작다고 작은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당기는 힘이죠, 서로.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게 끊어진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이렇게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같다고 해야 돼요. 근데 이 물체를 중심으로 보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B를 중심으로 보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죠. 근데 애들이 착각해요. 이 큰 물체는 만유인력의 인력이 크고, 이거는 작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크기는 같고. 이해되셨죠? 네. 왜? 양쪽, 이 두 개 사이에 있는 힘이, 이 두 개 사이에 있는 힘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 M 곱해서 하나로 나오잖아요. 인력은. 됐죠? 네. 자, A, B의 질량이 클수록, 둘 다 클수록, M하고 A하고 B 곱해주는 거니까. 가까울수록, 왜냐면 R 제곱으로 나눠지니까, 이 거리니까. 여기가 R이거든요, R. 왜 그러냐면 힘을 발휘를 하면, 이게 선으로 발휘하는 게 아니라 넓게 이렇게 발휘를 하잖아요. 면으로. 그래서 R 제곱이에요, R 제곱. 글쎄요. 자, 이렇게 해서 중력 상수는 빼더라도 이게 만유인력인데 이게 크면 이 수치는 커지겠죠, 요값? 이게 클수록. 근데 이게 커져봐. 그러면 이게 뭐 1인데 2인데 100이 돼봐. 그럼 100분의 몇 하면 점점 작아지죠?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운다는 게 이 숫자가 작다는 거야, R이.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는 커집니다. 아주 가까워서 딱 붙으면 여기 0에 가까우면 이거 엄청 크는 거죠? 나누는 게 없으니까. 자, 공식 기억할 수 있죠? 자, 중력. 자유롭게 떨어집니다.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왜 그러냐면, 공기 저항까지 계산하라가면 중등고도 가는 거라서 애들 계산 못하거든. 대학이나 대학원 가면 모르겠지만. 그쵸?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주고 서로 당기는 힘을 받아서 떨어지는 운동이 자유낙하다. 그러면 초당, 1초당, 분모잖아요. 1초당. 여기 9.8m야. 미터. 이거는 초고. 그래서 이거 퍼로 쓴 거예요. 요게. 거리를 시간으로 나오니까 속력이 되는 거예요. 거속시에서. 자, 중학교에 나오는 거속시원하다. 공식. 외웠어요? 네. 그럼 이 양변을 시간으로 나누면 이거 시간, 여기도 시간, 이렇게 나누면 이거 없어지죠? 그럼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이건 미터고, 요거는 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 되는 거예요, 속력. 됐어요? 네. 그럼 거속시 됐고, 자, 9.8m씩 1초마다 일정하게 뭐 한다고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떨어질 땐 천천히 떨어지다가 떨어질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 빨라진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면 여기서는 천천히 떨어지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순식간에 쾅 된다고.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몇 초 후에 떨어지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점점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자,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중력의 방향, 수직 방향. 이게 연직이 수직이에요. 수직. 이렇게 수직 방향. 자, 수평 방향 물체를 던졌을 때, 자, 여기서 뭐라고요? 여기에 공기 저항을 안 받게 되면 한번 힘으로 땅 하고 오른쪽으로 던지면 이게 크기가 변화가 없어요. 다 똑같은 크기예요. 간격이. 이해되세요? 네. 근데 중력은 뭐라고요? 이게 점점 길어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네. 이게 뭐냐면 요거랑 하면 이게 더 길어야 돼. 이거는 똑같아. 요거 가는 건 똑같아. 그럼 요만큼이었는데 여기 끝에는 이거 가는 건 똑같은데 이게 길이가 훨씬 길어져요.
그 대각선으로 가는 거예요. 힘의 방향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면 여기서 더 많이 가면 만약에 요건데 속도가 이만큼 돼봐요. 그러면 푹 떨어지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수평 방향은 왜 속도가 일정하냐? 아, 공기 같은 거 생각 안 했으니까. 왜 우주 공간에다 던지면 똑같은 속도로 가요. 왜? 힘을 계속 준 게 아니라 손에서 떠났으니까. 그래서 직선으로 가고 같은 속도로만 가야 돼요. 근데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데 이게 줄 짧은 게 처음에는 조금만 가고 이게 원래는 이만큼 가고 요만큼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나중에는 이만큼 갔는데 똑같은 크기로 이만큼 갔는데 떨어진 건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연직 방향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증가. 이게 길이가. 그게 중력 가속도, 속도가 증가하니까 가속도예요. 추가된 속도. 근데 일정하게니까 등이에요. 등. 등가속도예요. 그러면 이 일정한 등의 기울기는 뭐냐? 9.8이에요. 9.8. 계산해 보니까.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는 건 이건 중력이라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는 똑같은 속도로 가는 거는 던진 힘이고 수평 방향이고.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손에서 딱 뛰는 순간에 공기 중에서는 그냥 추가되는 힘이 없다는 거, 미는 힘이.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 힘이 증가하지 않는 운동 중에서 등속 원 운동도 있어요. 여기다 우주 공간에 딱 뛰어나서 딱 밀었더니 이렇게 나는 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쪽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 힘도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각선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빙글빙글빙글 돈다고. 등속 원운동 할 때도 힘이 더 추가되지 않습니다. 자, 수평 방향의 운동과 이렇게 평행과 수직 방향, 연직 방향의 운동이 합쳐져서 곡선을 만드는 거예요. 보시면 그게 이제 포물선이야. 포물선. 수평 방향의 속력 변화가 없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연직, 수직으로 내려오는 중력의 힘하고 합쳐져서, 근데 이 연직 운동이 똑같게 가속해요. 등가속을 해요. 이 운동이. 근데 요거는 변화가 없고 이건 등가속이니까 이 합쳐져서 등가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9.8이에요. 그러니까 9.8 m/s라고 하면 공식으로 쓰면 9.8m씩 느는데 초마다 그러면 x 이렇게 쓰고 y 쓰면 돼요. 그래서 y의 거리가 9.8x예요. 그럼 1초 하면 9.8, 2초 하면 이렇게. 이해돼? 더 크게 늘어나는 거야, 속도가. 순간 속도가. 수직 방향으로 물체를 던져 속력이 클수록, 당연히 클수록 이게 되니까 더 많이 가겠죠. 빠를수록. 왜 그러냐면 빠른 속도로 던지면 속력 때문에 이게 커지니까 떨어지는 건 똑같잖아. 그지?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훨씬 더 길게 가고 길게 가고 길게 가고 길게 가죠. 그지? 그래서 멀리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 높이가 같으면 떨어지는 같아. 멀리는 가는데 빨리 가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가 안 될 텐데, 공기 저항이 없으면 기타를 떨어뜨리나 쇠공을 떨어뜨리나 똑같이 탁 떨어져. 그게 피사의 사탑에서 그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공 떨어뜨려 본 거야. 그러니까 쿵 하고 소리가 한 번밖에 안 나. 진짜 신기한 거.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데? 근데 약간 차이는 있겠지. 근데 공기 저항이 높지 않으니까 순식간에 바람 없는 날 떨어뜨리니까 거의 똑같이 떨어진 거야. 되세요? 네. 뉴턴이 생각으로 실험한 거야. 생각으로. 머릿속으로만. 실제로 왜? 수평으로 던질 때 속력이 클수록 더 먼 곳에 떨어지니까 공기 저항 무시하면, 그지? 물체를 충분히 높은 곳에서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던지면, 그러면 이게 가는 게, 봐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떨어지지.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 그러면 이게 짧지. 그러면 지구를 빙글빙글 돌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거의 직선으로 가면서. 떨어지는 만큼에서. 머릿속으로만. 자, 뉴턴이 이뤄쓴 사고 실험은 지구 중력을 계속 받고 있는 달이 지표면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러면 이렇게 중력이 이렇게 지구가 있지. 달이 있지. 그럼 이것도 떨어진다고 했잖아, 이렇게. 근데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했잖아. 그럼 합친 걸로 해서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 대각선으로. 맞지? 네. 그럼 또 여기서도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그러지. 좀 떨어지는 힘 있지. 그럼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지. 그래서 빙글빙글 돈다고. 됐나요? 네. 자,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일자의 지속성.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이라는 자연현상도 중요한 역할을 이뤄합니다. 지구에 미치는 영향. 공기와 이게 자, 공기에서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에 텅텅 비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공기가 채워져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요? 일로 가요.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게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물도 이렇게 되고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부력이 일어나는 거, 순환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산소와 질소는 기체인데 기체지만 산소는 H2, 질소는 N2 해가지고 이것도 무게가 있어요. 근데 가볍죠? 그죠? 가볍지만 이게 지구 국력에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산소나. 그러니까 지구 표면일수록 가까우니까 더 많이 잡혀 있겠죠, 공기가. 네. 위로 올라갈수록 산소가 희박하겠죠.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면 애들 산소호흡 끼고 그러는 거예요. 산소 없다고. 자,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기서 냄비를 끓이면 여기 공기가 별로 없잖아요. 네. 누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팍 빨리 끓어버려요. 그러니까 70도에 밥이 다 익어버리니까 밥이 덜 익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겁게 눌러주는 거 돌정으로. 이게 압력밥솥이에요. 이해돼요? 네. 구름에서 물방울이 뭉쳐요. 그럼 뭉치면 왜 그러냐면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100m 올라갈 때 0.8도씩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슬점이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온도가 떨어지면 여기가 다 물이에요. 이슬이에요. 이게 물이거든요. 여기가 이게 선이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면 공기가 있던 게 이슬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구름에서 올라가서 물방울이 이슬로 맺혀. 그러면 물방울 무게가 뭉쳤으니까 더 무겁잖아요. 그 두둑 떨어지는 게 소나기 비. 자, 밀물과 썰물도 물 자체가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구, 여기가 달이 있고 여기가 지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물이 바다가 이런 식으로 높은 거야. 여기가 더. 이게 당기니까. 됐어요? 네. 그럼 이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당겨지면 밀려나간 거고 이게 샥 돌아가면 풀려갖고 여기로 쪽으로 여기가 더 두꺼워지면 물이 여기가 더 두꺼워지면 밀물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밀물과 쌀물도 기압 차에 의해서 뭐 또 아니면 이 달에 의해서 당겨지는 거예요. 자, 기린과 같은 모기 동물은 혈압이 높다. 좀 이렇게 이게 길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까지 이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쳐봐. 그래서 이게 뭐 50층이면 물을 여기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펌프가 엄청 세야 돼요. 요 공간에서 네. 엄청나게 빨아 올려야 되니까. 근데 2층짜리에 막 펌프 별로 안 세도 되죠. 네. 그럼 물 딸라 올리는데 약한 펌프 하면 물 올라오다 말죠. 이게 자꾸 떨어지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목이 길어요. 그러면 압력이 엄청 세야 돼. 펌프가 엄청 센 거예요. 됐어요? 네. 또 이렇게 되는데 피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판막이. 피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렇게 밀고 흘러가요. 그럼 이거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근데 이렇게 가면 아니요. 여기 딱 하면 이게 딱 붙어버리죠. 이게 판막이에요, 판막. 그래서 여기 잡으면 펄딱펄딱 뛰는 요 막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피가 거꾸로 흐르는 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조류, 새 같은 게 뼈가 무거우면 날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튼튼하지만 가볍게. 척추동물은 전정기관이 이 세방고리관이라 그래가지고 고리가 이렇게 세 개 있어요. 이렇게 귀에. 네.
평행을 맞추면서 이렇게 돌아도 아 이게 위다 아니다 이거라 이게 액체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코 할 때 오른쪽으로 계속 돌면 뭐 세상이 윙 오른쪽으로 도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왼쪽으로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조 선수들 이렇게 뛸 틈 넣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하면 여기서 뒤로 고개를 뒤로 탁 제끼면서 팔을 탁 피지. 그래야 덜 어지러운 거야. 여기 그냥 앞으로 빙글빙글 도니까 윙 도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탁 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탁 치면 저 가운데로 탁 쓰지.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는 거야. 이게 전쟁거리간이 이거예요. 물이 평행을 맞추는. 식물은 중력 방향으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있으면 뿌리를 내릴 때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을 안다고. 반대 방향으로 요 반대 방향으로 여기서 줄기 뻗을 때 이게 이쪽이 위라는 걸 안다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삼투압입도 이 세포가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식물에. 그럼 삼투압은 뭐냐면 여기 압력을 물을 빼요. 여기는 물이 있고. 그럼 어디를 스며들어요? 일로 스며들죠. 일로 스며들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나무 물이 빨려서. 근데 100m 이상 나무, 200m 이상 나무가 힘든 이유가 중력으로 태워놓으면 요 압력이요. 엄청 세고 엄청 튼튼해야 돼요. 물이 나가려면. 왜 그러냐면 이 압력이 약하면 무거워갖고 요 압력에 무시하고 안 올라가. 그래서 나무가 큰 나무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굉장히 여러 가지 생명체나 지구가 받는다는 것을 써 있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